여러분, 서점에 가면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이 자기계발 코너에 떡하니 놓여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니체는 과연 우리한테 힘을 주는 따뜻한 멘토일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의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는 철학적 다이너마이트일까요? 오늘 그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세죠? 니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이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낡아빠진 도덕이나 가치관 같은 건 그냥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런 그의 철학이 가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스스로를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렀던 이 위험천만한 철학자가 어떻게 갑자기 우리 성장을 도와주는 세상 친절한 멘토의 아이콘이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신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니체의 그 무시무시하고 급진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고 실용적인 성장 꿀팁으로 변해버렸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대표적인 개념 2가지만 딱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더 나아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이건 모든 생명체가 가진 더 강해지고 자기 영역을 넓히려는 아주 근원적이고 야생적인 욕망 그 자체예요. 마치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모든 걸 부수고서라도 뻗어나가려는 맹렬한 생명력 같은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왜곡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기계발 쪽에서는 이 개념을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 그러니까 개인 최고 기록 같은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목표로 바꿔버려요. 엑셀 시트에 딱 정리되는 그런 거요. 하지만 니체가 말한 건 그런 깔끔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기 단단한 콘크리트를 깨고 솟아나는 식물 있죠. 그런 통제 불가능하고 좀 야만적이기까지 한 생명력, 그 자체를 말한 거거든요. 길들여지지 않는 생명의 포효 같은 거였죠. 자, 다음은 자기 극복입니다. 와, 이 단어 정말 자기 개발에서 어머너무 좋아할 만한 단어 아니에요? 하지만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뭐 힐링하고 소소한 성취감 느끼고 이런 거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요. 이건 말 그대로 기존의 나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제똥을 위해서 아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차이가 정말 확 나죠. 자기 개발에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매일 1%씩만 나아지자. 점진적이고 뭐랄까 좀 편안한 성장을 말하죠. 하지만 니체가 든 비유는 뭐였냐면 바로 허물을 벗는 뱀이었어요. 여러분, 뱀이 허물 벗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1%씩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낡은 껍질을 말 그대로 찢고 나오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잖아요. 편안함이랑은 완전 딴 세상 이야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니체의 위험하고 파괴적인 개념들이 아주 안전하고 따라하기 쉬운 꿀팁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개념이 왜곡되는 게 그냥 개인 차원에서 끝나면 뭐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게 사회적으로 퍼지면 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니체의 철학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방패가 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통 자기계발에서 니체의 주인 도덕, 노예 도덕을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주인의 마인드셋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남의 성공을 보고 배우고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죠.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요? 노예의 마인드셋에 갇혀서 맨날 남 탓하고 잘난 사람 보면 질투나 하고 저건 운이야. 부모 잘 만나서 그래. 이런다는 거죠. 어때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그냥 개인의 마음가짐 문제로 확 축소시켜버리죠? 바로 여기가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도 SNS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누가 성공한 거 보고 에이 저거 부모 찬스잖아 라거나 운이 좋았네 이런 댓글 달리면 바로 찌찌 전형적인 노예 마인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니체의 철학이 원래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였는데 이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그냥 못난 놈들의 질투, 정신 승리로 딱 잘라버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편리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까지는 자기 개발에서 니체를 어떻게 써먹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일부러 쏙 빼놓는 니체의 진짜 핵심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파괴를 통한 창조예요. 있던 걸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동기부여 영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니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니체의 그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 정답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 구하면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가치들이 힘을 잃어버린 세상. 우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텅 빈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셈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답은 없어. 이 텅 빈 세상에서 너는 너만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낼래? 하고요. 정말 막막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니체의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정신의 3가지 변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 3단계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낙타입니다. 사회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던져주는 무거운 짐들을 그저 묵묵히 짊어지는 존재죠. 그러다 두 번째 단계, 사자가 됩니다. 그 모든 짐들에 대해서 싫어 라고 외치면서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포효하는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니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마지막 최종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과거의 모든 규칙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는 놀이를 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계발과 니체가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들이 가르치는 건 뭔가요? 결국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낙타가 될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질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하지만 니체가 우리에게 진짜로 바랐던 건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아예 판 자체를 새로 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자기 개발이 그토록 이상적으로 그리는 완벽하게 계획된 삶,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진짜 성장, 이 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혼돈입니다. 우리가 이 혼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2가지 길이 딱 보이죠. 왼쪽이 바로 요즘 모두가 말하는 갓생입니다. 미라클 모닝하고 플래너 꽉 채우고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아주 질서정연한 삶. 니체는 이걸 태양의 신, 아폴론적인 삶이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니체가 말하는 삶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럽고 열정적인 삶, 술의 신 디오니소스처럼요. 계획이 틀어지는 걸 망했다 하고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데? 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면 니체 철학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위버맨 씨, 즉 초이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무슨 완벽한 인간, 실수 하나 안 하는 생산성 기계,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위버맨 씨는요, 어떤 완성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인 존재예요. 내 삶의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 끔찍했던 고통, 실패, 그 모든 혼돈까지도 전부 다 끌어안고 이게 바로 내 삶이다 라고 온몸으로 예스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 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니체의 이 멋진 문장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자기 개발은 자꾸 우리 안의 혼돈을 없애고 정리하고 통제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은 바로 그 통제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혼돈이 꿈틀거리고 있나요? 그리고 어쩌면 그 혼돈이 바로 여러분만의 춤추는 별을 만들어낼 재료가 아닐까요?